요즘 대한민국 직장인들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저축할까요? 인생의 전부가 돈은 아니지만 돈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요즘입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금융이해력 점수는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금융교육 예산을 점점 줄이고 있는데요. 스스로 알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 금융문맹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쟁이 부자들은 궁금해졌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들, 정작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무기, 돈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사회초년생부터 한 회사의 대표까지 누군가의 아빠이자 엄마, 아들이자 딸인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들어봤습니다. 어떤 일 하고 계시나요? 광고 대행사 일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마케터로 일하고 있어요. 보험 업계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손해사 정업 담당했었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 일을 하고는 있어요. 방산업체에서 종사하고 있고요. 경영기획 쪽에 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고 있고요. 직업 소개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채용 업무 하고 있습니다. 패션 회사에서 MD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차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그럼 지금 혹시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1억 조금 넘습니다. 재테크나 따로 투자를 좀 하고 계시나요?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네. 거의 아이들 키우는데 거의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저축하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100에서 한 150 정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생활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학원비가 좀 많이 들어가나요? 인당 7, 80만 원 정도? 2명 해서 재테크나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거의 못 해가지고 이제 은퇴 시점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슬슬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회사를 그만두고도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재테크라면 좀 어느 쪽에 관심이 좀 있으세요? 부동산 쪽 관련해가지고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기였는데 시장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다 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하려면은 거주비 주택 빼고서 한 20억 정도? 그러면 20억이 딱 생겼을 때 어떤 거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가족들하고 이제 해외 여행을 가거나 좀 이렇게 바람을 쐴 정도? 그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볼 30, 40대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제가 좀 늦게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30, 40대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만약 저때로 돌아갔으면 다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월 실수령 얼마인지 4천만 원 정도고 월 300 정도인 것 같아요. 저 4,200 정도고 월 310만 원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얼마 모으셨죠? 한 5천만 원? 한 3천 있나? 3천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두 분 다 지금 월급 받고 따로 재테크나 이런 거 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저는 원래 하나도 안 했었는데 결혼하고 이제 정신을 차렸고 먼저 재테크를 좀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재테크를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월세 월세만 내고? 내고 나머지 다 쓰는 것 같은데? 거의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남는 돈은 다 모아놓긴 해요. 카카오톡 저금통 막 이런 거. 월급도 사실 신용카드로 다 나가서 사실 얼마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재테크 하고 계시나요? 유튜브 좀 보면서 종목을 좀 사고 있어요. 어떤 종목 사고 계세요? 테슬라를 샀는데요. 테슬라요? 네. 지금 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요? 예, 떨어지고 있어서 마음이 아픈데 오를 거라 믿습니다. 이 재테크를 한다면 네. 부동산, 주식, 코인 어떤 거에 좀 관심 있으세요? 코인을 해보고 싶어요. 인생 한 방이니까. 부자라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30억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재용님처럼 한 1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이제? 않을까. 1조요? 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아, 좀 내려온다면? 내려온다면? 30억? 30억 정도? 두 분 비슷하시네요. 네. 그럼 두 분 다 30억이 만약에 오늘 생겼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거부터 하고 싶으신지. 퇴사를 하고 남편이랑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해볼 것 같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멈칫하게 되거든요. 남편이랑 애견 카페를 열고 싶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살 것 같아요. 든든한 이제 뒷배를 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하면 때려치고 약간 맑은 눈의 광인처럼 살고 싶어요. 집이나 네. 주식이나 이런 거 따로 안 사시고요. 아, 집은 하나 사고 싶네요. 지금 월세를 벗어나고 싶어서. 올해 재테크, 투자, 집.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근데 저는 재테크를 하나도 몰라서 멱살 잡고 좀 저를 이끌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 하고 계시나요? 광고 대행사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벌고 계시나요? 그래도 한 1억은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억이요? 월급이 그럼 어느 정도이신 거예요? 뭐 연봉 1억이면 한 600 얼마? 얼마 저축하고 얼마 쓰세요? 원래 이제 달러 샀다가 금 좀 사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다음 달에 끝나면은 뭔가 올라갈 것 같아서
대선이 끝나면 네. 좀 시장이 네. 바뀔 것 같아서요. 네, 집은 있습니다. 대표라서 머니가 적게 버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비트코인? 돈을 벌면 어떤 걸 좀 하고 싶으세요? 일을 때려치고 싶다. 일 그만두기. 지금 사회생활 막 시작하는 30세에게 조언 한번 해주신다면? 버티세요. 버티면 이깁니다. 연봉은 한 어느 정도 되세요? 4천 초중반? 월급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300 초중반, 3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재테크나 투자 이런 거 하고 계세요? 아니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전혀 안 하고 있으세요? 네네. 사실 월급이 들어오면 월세 내고 카드 값으로 나가는 편이에요. 전 주로 이제 카드비 내고 남은 정도를 소비를 좀 주로 어디에 하시는 편이세요? 배달시켜 먹는 데도 많이 사용하고 월세에도 큰 비중이 들어가고 좀 쇼핑하는 데 돈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어떤 투자나 재테크 이런 거 해보고 싶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아마 주식 같은 거, TF 같은 거 그쪽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한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한 100억은 있어야 100억이요? 아니 100억 평생 정도면 먹고 살려면 가족도 건사하려면 근데 뭐 저 혼자 먹고 살려면 그래도 집값을 생각하면 한 2, 30억 정도 30?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돈이 있으면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집 사고 싶어요. 그냥 펑펑 쓰고 싶을 것 같아요. 펑펑 쓰고 싶다. 네. 작년에 네. 시작을 해서 아직 1년 차인데 그럼 연봉이 혹시 어느 정도? 5천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과급은 반기에 한 번씩 평균적으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요? 실수령이 한 달에 좀 얼마 정도 찍히세요? 400 중반 정도 400 중반이요? 네. 지금까지 종잣돈 얼마 정도 모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주식해서 모은 돈이랑 지금 일해서 모은 돈까지 해서 1억이 조금 넘게 갖고 있어요. 1억이요? 지금 뭐 재테크나 따로 투자나 이런 거 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사실 처음에는 국장을 좀 했었는데 많이 데이고 나서부터 이제 유튜브나 뭐 책 같은 거 좀 보면서 S&P가 되게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안정적이고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적립식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많을수록 좋죠. 순자산이 한 30억 정도 되면은 그래도 어려움은 많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딱 30억이 있다. 그럼 어떤 거부터 하실 지금 건가요? 30억이요? 네. 한 내년쯤에 결혼을 좀 생각하고 있어서 오, 신혼집 마련하는데 돈을 많이 쓰지 않을까요? 돈이 있어도 일은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은 그럼 몇 년차 정도 되신 거예요? 저는 한 10년 이상을 했죠. 보통 한 연봉은 어느 정도 되세요? 좀 많을 때는 한 2억도 되고 100만 원도 안 될 때도 있죠. 엄청 편차가 심해요. 재테크는 좀 어떻게 하세요? 빌라를 사두든지 아파트를 하나 사두든지 하나를 사서 좀 붙여서 팔고 그러면서 목돈을 좀 모았죠. 5년, 1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음, 그때는 좀 어떻게 투자하실 것 같으세요? 강의를 통하거나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같이 옆에서 코칭을 받으면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느 정도 모아야 좀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지방이든 수도권의 집이든 집 하나 있고 10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거부터 하고 싶으세요? 아파트로 토지도 사고 싶고 경매로 또 돈을 불려서 한 뭐 50억까지 일단 건물을 좀 큰 건물을 하나를 사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제가 원 없이 쓸 수 있는 돈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1,500 정도를 쓸 수 있는 수준을 좀 만들면 아낌없이 누구한테도 베풀 수 있고 그렇게는 하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볼 30대에게 조언 한번 해주신다면 월급을 받으면 더 쓰고 마이너스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있어요. 한번 어떤 계기가 와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 아니면 경험을 좀 많이 쌓으면 좋겠다. 무슨 경험이든 간에 돈을 중요시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경험을 좀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조금 안 됐어요.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3,200 정도, 한 240 정도 받고 있어요. 재테크 이런 거 좀 하셨어요? 아직 좀 월급이 너무 적어서 어떻게 하면 좀 불릴 수 있을지 고민이 돼요. 네, 적금은 하고 있고 한 30% 정도만 저축하고 있어요. 보통 다들 50%는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불릴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테크에 관심이 좀 있으세요? 그 월급쟁이 부자들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어요. 구독자세요? 네, 맞아요. 부동산 쪽에도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가장 빠르게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식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너무 무섭고 어차피 언젠가는 저도 집 사고 싶다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얼마가 있어야 좀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자동으로 500 이상은 들어와야 순자산은 2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20억. 네. 혹시 연봉이 좀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실수령액이 한 7천 정도 됐고요. 월급 기준으로 봤을 때는 400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재테크나 투자 이런 거 하신 적 있으신가요? 주식 정도밖에 없었고요. 부동산이나 채권 투자, 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수적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얼마를 있어야 이 정도면 부자다라고 생각하세요?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이런 거 살 때 고민 없이 살 수 있을 정도?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4년 차예요. 그전엔 좀 직장인이셨나요? 맞아요. 지금 연봉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다양업이라 대중업지만 8, 9천 들려나? 1억 조금 안 될까? 한 달에 받는 게 이제 800만 원에서 뭐 1000만 원 사이. 그러면 그 돈을 혹시 뭐 따로 재테크나 투자나 이런 거 하고 계세요?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아이들 교육비 뭐 기타 지출해서 정말 다 나가고 심지어 그것도 모자랄 때가 있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카드 자르고 연금저축이랑 통장 나누기를 했더니 정말 유의미하게 많은 게 좀 변해서 지금부터 이제 재테크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럼 재테크 한다면 어느 쪽에 관심이 가세요? 좀 안정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은 벌어야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 다 누리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 공부하고 있고 경매를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적은 시드머니로 이제 종잣돈을 조금 더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돈을 벌고 싶으신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버는 것과 다르게 제가 재테크를 해서 돈을 모으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방법을 이때까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아야 내 아이한테도 알려줄 수가 있고. 그럼 부자가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초기 목표는 10억으로 잡았는데요. 네. 그거 달성하면 가족들과 제가 이제 분기별로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와, 너무 좋아요. 그래서 1년에 꼭 2번씩은 겨울과 여름에 가족여행을 꼭 가고 싶은 거. 겨울에 따뜻한 곳, 여름에 그렇죠. 시원한 곳 그런 네. 곳으로 가야죠. 맞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볼 30, 40대에게 조언 한번 해주신다면요? 이제 40대가 넘어서면 어느 정도 제가 이때까지 돈을 못 모은 것들이 돈을 버는 것과 다르게 내가 모으는 법을 몰랐던 것 같아서 모으는 거를 제대로 배워서 가진 거를 먼저 지키고 거기 플러스해서 좀 불릴 수 있는. 지금까지 우리 곁에서 쉽게 마주치는 평범한 직장인 10명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왜 돈을 벌고 왜 돈을 모으고 싶어 할까요? 한꺼번에 20억이 생기면 좀 가족들하고 이제 해외 여행을 가거나 좀 이렇게 바람을 쐴 정도? 그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내년쯤에 결혼을 좀 생각하고 있어서 오. 신혼집 마련하는데 돈을 많이 쓰지 않을까요? 가족도 건사하려면 그래도 집값을 생각하면 한 100억은 있어야. 퇴사를 하고 남편이랑 애견 카페를 열고 싶어요. 초기 목표는 10억으로 잡았는데요. 네. 그거 달성하면 가족들과 제가 이제 분기별로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살 집을,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을 꿈꿉니다. 부자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역시 가족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화창한 날씨에 어느 날 한 남자가 가족들과 행복한 여행을 준비합니다. 뒷자리에 앉은 아이가 아빠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글쎄 그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앞으로 50년 동안 이 차를 운전해야 하는데 아직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가야 할지는 정하지 못했어.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 가족을 태운 차가 출발했는데 운전대를 잡은 가장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온종일 바쁘게 살고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도 없이 특별한 계획도 없이 눈앞에 주어진 일만 겨우 해내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회사는 직원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 통장은 월급날만 살짝 두툼해졌다가 이내 마이너스로 변하고요. 입사할 때 꿨던 멋진 차와 가족과 함께할 30평대 아파트에 대한 꿈조차 제겐 사치였습니다. 회사는 그저 굶어 죽지 않을 정도, 정말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돈만 제게 주었기 때문이죠. 주변의 학교 선배나 직장 선배들의 삶을 보았을 때 그들 모두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자 서민일 뿐이었습니다. 나름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도 많았지만 그들 역시 월급으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나의 미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때 깨달은 것이 시스템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핵심은 젊을 때 땀 흘리며 일해서 번 돈을 모아 그 돈이 당신을 위해 스스로 일하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은퇴하고 나서는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자본소득을 만들면 됩니다. 1단계 흑자구조 만들기. 월급쟁이로서 소득을 크게 늘리는 것이 불가능했던 제가 선택한 방법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당시 월급의 50에서 70% 이상을 적금한 결과 1년에 약 2천만 원의 투자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지출을 줄여 종잣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당시에 제가 쓴 전략이었고 이 전략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세차익형 부동산 투자하기. 임대 수익률은 낮지만 한번 시세가 상승하게 되면 아파트의 경우 몇 년치의 월세를 상회하는 수익을 얻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었죠. 마지막으로 4단계는 시스템 확장하기입니다.
저는 한 번 산 집은 잘 팔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월급을 통해 생활비가 마련되고 월세를 통해 투자금이 생기며 전세 상승으로 인해 추가 투자금까지 생기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집을 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굿 타이밍이나 내 집 마련의 적기는 언론이 홍보하는 시기도 아니고 정부 정책에 따른 호재가 있는 시점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바로 자신의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죠.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미래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에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경계해야 할 단어는 조급함이고 기억해야 할 단어는 인내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아직 부자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부자 부모를 두지 못해서, 재테크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혹은 재테크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배우자를 만나서 인생을 살면서 총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사실 제게는 더 많은 기회가 왔던 것 같은데요. 다만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시간이 지난 후에야 깨달은 적도 있고, 기회라는 걸 알았음에도 준비가 부족해서 잡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월급쟁이로 살아가는 당신에게 살면서 몇 번의 기회가 왔나요? 계속해서 공은 오는데 저처럼 타격 라인에 서지조차 않은 거 아닌가요? 인생에 3번 온다는 기회는 사실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야구에서 3아웃을 당해도 총 9번의 기회가 있듯 인생에도 여전히 기회는 있습니다. 4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자 투자자, 개인적으로는 좋은 아빠 되기와 직장인들에게 성공적인 재테크 방법 전수하기라는 꿈을 품고 있는 너바나님의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한다에서 발췌했습니다. 정말 이 방법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을까요? 이번엔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렸을 때부터 저의 작은 소망 하나는 돈 걱정 없는 부자 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막연하고 당연히 이루어질 리 없는 작은 소망으로 치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들은 훌쩍 커 있고 아직 내 집도 없이 집값을 정부 탓하며 전세금 걱정만 하고 있더군요. 월부를 만나기 전 저는 집값 하락론자, 전세주의자, 금융 문맹이었습니다. 그리고 월부를 만난 이후에 저는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집값의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돈을 모으며 불릴 힘까지 생겼습니다. 기적같이 모든 게 바뀌었고 제 생일인 27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3달 전 월부를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저의 모습은 절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직장인들을 만났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느꼈지만 그럼에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 하나로 시작한 분들이었습니다. 결국 돈 이야기는 곧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내 아이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가족이 함께 떠나는 여행을 망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먹고 싶은 걸 시킬 때 가격부터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누구에게나 부자의 기준은 다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직장인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조금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왜 미리 알지 못했을까요? 1년만 미리 알았다면 돈 걱정 없이 퇴사했을 텐데요. 내 아이에게 단 하나의 수업을 들려줄 수 있다면 바로 이 수업이다. 열반스쿨 기초반은 단순한 재테크 수업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내 삶을 지키는, 내 사람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돈 걱정 없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면 이제는 당신의 이야기가 바뀔 차례입니다. 이 영상이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당신에게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치열한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 아빠, 엄마, 아들, 딸들을 월급쟁이 부자들은 응원합니다.